오늘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합회 부총재이신 서은배 목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지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지 않고 있다가 결국 집안이 다 망해버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대안이 나왔는데 무엇인가 하니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각 가정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나온 대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전부들 맞벌이 부부하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 돌아다니는데 언제 자기 자녀를 갖다가 앉혀놓고 신앙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안이라고 나온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허울 좋은 일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갖다가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스카우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오셔서 그 스카우트 운동의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주일학교 나와서 그거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갖고도 안 됩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사랑, 또 국가 나라 사랑, 또 교회 사랑, 또 부모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이 자라나는 아이들 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혀야 됩니다. 이건 훈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스카우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오늘 한국의 스카우트 연맹의 부총재이신 또 목사님 이렇게 모셨고 또 우리 또 수원에 무슨 교회라고 하셨죠, 최 목사님? 개선문교회. 네, 우리 개선문교회 그걸 2008년부터 하고 계시는 개선문교회 최 목사님이시죠? 네, 최 목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카우트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서은배 목사님 아주 오래전부터 스카우트 운동을 해오신 목사님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장래 차세대 믿음의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스카우트 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그 뜻을 잘 깨닫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서은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군목이셨습니다. 6.25 때 참전하셔서
그때 6.25 동란 중에 제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월남전까지 참전하셨던 군인 중에 군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볼 때 반쯤은 군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저게는 군인의 DNA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뵙게 저는 육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뵈니까 특전사예요. 보니까 강철부대. 우리 목사님이 오늘 확고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질감이 있는 스카우트와 교회를 어떻게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카우트만 하라 그러면 잘하지요.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제가 한 40년 했으니까 뭐 그냥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 주신 확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교수 10년 차는 저도 모르는 얘기로 강의하고, 교수 20년 차가 되면 겸손해져 가지고 아는 것만 강의하고, 30년 차쯤 되어지면은 알아들을 만큼만 얘기하고, 40년 차쯤 되어지면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다 알아듣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경지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뵈니까 우리 오늘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로마 정예부대 5군단, 10군단, 12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사진을 보시든지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 한쪽은 흰눈의 골짜기라고 그래가지고 천혜의 이 벼랑으로 절벽 위에 세워지고 얼마나 그 성을 견고하게 잘 지었던지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해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아무래도 공격해도 무너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전투력, 정신력을 이길 수가 없더란 말이죠. 티투스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중에 한 사나이가 로프를 타고 이제 성벽을 넘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티투스의 막사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들어주면, 한 가지 약속만 해준다면 제가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그냥 두면 그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포위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성 안에서는 자식들을 서로 바꾸어서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꿔먹느냐, 이렇게 골목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다가 누가 자기에게 갖다 놓고 탁 채가면 가서 거기에다가 삶아서 먹고 뭐 이렇게 지금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티투스가 약속을 합니다. 로마의 대장군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해주죠. 성문이 열려졌습니다. 로마 군인이 물밀듯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 문을 열어줬던 그 사나이 라피 벤 자카이는 배신자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티투스 장군은 그 길을 침공하면서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지켜달라고 했던 성전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 하나를 자기의 근위병을 시켜서 철저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또 티투스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이 부하 장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하고 침공을 해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침공하는데 뭐 이런 데 학살이 자행되어지고 또 항전이 있고, 그리고 싸우는 가운데서 감정이 치솟게 되어지고, 한 병사가 그 성전 창문으로 불타는 장작개비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온 성전이 불타게 되어지죠. 우리가 들은 대로 솔로몬은 성전에 금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금이 녹아내려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그 보도블록 틈을 통해서 그 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로마 군들이 금을 찾겠다고 쇠꼬챙이로 다 파뒤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넘지 않는 그런 처절하게 파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 그 문을 열고, 거기에 아직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미신 하나 혹은 개말 하나
혹은 탈무드를 안고 그리고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로 저들은 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정치 없이 떠돌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저들이 독립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900년이 지났지만은 저들은 의복이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말이 바뀌지를 않았고 저들은 한민족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입니까? 공립학교도 없습니다. 교회당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붙든 말씀에 온전히 선 그런 백성들로 돌아오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가정교육입니다. 바로 말해서 쇠마 교육을 가정에서 철저히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쇠마 교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으라 뭐 그런 뜻인데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쓸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저들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육 가운데 쇠마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브루타는 뭡니까? 하브림. 이것이 친구라는 뜻이죠.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할 때 그 하베림이 샬롬 친구요, 샬롬 친구요.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하베림 친구라는 말은 짝을 지었다, 벗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 짝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마 교육은 절대로 혼자 주입식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1:1로 맨투맨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1:1로 짝을 지어서 말하는데 그게는 논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있어서 랍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논쟁하면 3가지 의견이 나오더라. 그래도 좋다는 거죠. 논쟁에 승패는 관계가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는 이제 코로나 시대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정에 다 모여서 매일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면서 확진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씀에 확신이 세워지는 확신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 할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사장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가 할 것 같아요? 이 할례는 누가 그 어린 것의 표피를 뵙니까? 바로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제 후배가 히브리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그냥 여행 가이드가 돼버렸어요. 공부는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 친구가 가이드를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 사람들 그리고 종교계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례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대 아버지가 그 어린 것의 표피를 베는 것이죠. 뭐 난지 8일 만에 고통이 없다고요. 자지러지게 아주 그냥 아주 난리가 나더만요. 그 표피를 잘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할례를 하는 날은 보면 그 할아버지 혹은 증조부 온 가족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또한 그것은 아이들의 할례를 행하는 그 신령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축복하자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축복하자는 뜻보다도 축복을 받고자 온다고 하는 것이죠. 축복을 왜 받느냐? 하나님께서 아이의 표피를 베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표피를 베는 그 아버지에게 강하게 크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증조부 혹은 조부, 조모 모든 이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고 그리고 그날 큰 축제가 벌어지죠. 이것이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길이 되어지고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달력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씀 많이 들었을 거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달력대로 살아라. 그럼 달력을 보시면 일주일에는 하루는 하루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번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하루의 절기, 지켜야 될 절기가 있고요. 또 일주일에는 일주일의 절기가 있죠. 주일이 있고요. 또 한 달이면 한 달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면 그 계절마다 하나님 주시는 수장절 혹은 뭐 칠칠절 뭐 여러 가지 초막절 뭐 이런 절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50년 때 되면 신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저들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쇠마 교육을 하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쇠마 교육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리 와라.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이면 어머니가 아주 간식을 준비해요. 좋은 간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식에, 디저트에 굉장히 일찍부터 눈을 뜬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간식, 바스킨라빈스라든지 하겐다즈라든지 뭐가 저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 모든 업체, 모든 디저트의 그런 상품화에 성공하고 그 사업에 성공한 것이 바로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 교육을 통해서 저들은 자라가게 되고요. 저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친척들이 돈을 모아줍니다. 한 6,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돈을 모아주게 되죠. 그걸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 되어지면 매덕 정도의 자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경제를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업을 일으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길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도 철저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쇠마에서 우리는 탈무드라고 하는 걸, 미시나라고 하는 걸, 게마라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토라, 모세오경은 성문 토라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져서 전해지는 토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전 토라가 있어요. 이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토라가 있는데 구전 토라를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이 게마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구전되어진 세마에 더 많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더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해석해 놓고 설명해 놓은 책이 탈무드와 미시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탈무드 하면 유태인의 천재 교육 뭐 이런 거 가서 책 한 권 사면 이게 탈무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후배가 이스라엘 수상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쓰고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 탈무드 좋아하시죠?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는 겁니다. 탈무드 좋아해요? 엉터리예요. 이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탈무드가 얼마나 방대하냐 말이죠. 4세기부터 6세기에 예루살렘 탈무드 그리고 바빌론 탈무드라고 있는데 그 탈무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30배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 책, 아마존에 나온 걸 보니까 엄청나게 큰 책인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그게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탈무드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드는데 하브루타가 말씀드렸어요. 얘기할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 이런 단순한 주제를 툭 던집니다.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면서 그런 과제를 내놓고 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 대화가 나는 것을 아이는 다시 정리하게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교육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지만은 노벨상의 30%, 미국 유수대학의 교수들의 30%, 미국 변호사들의 30% 정도가 다 유태인들이, 그리고 헐리우드의 뭡니까 20세기 폭스사라든지 파라마운트라든지 이런 영화사가 다 유태인의 소유이기도 하고요. 음악도 유태인이든지 유태계든지 해야 세계적인 최고의 연주자가 되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태인들의 쇠마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우리 스카우트 교육을 하는데 미국은 스카우트 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하기도 했지만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 한국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고보에 관산 조철호 선생이 이제 조선 소년군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나라의 독립군을 양성한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YMCA에 이제 그 정성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YMCA의 간사였는데 그분은 조선 척구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1922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주년이 되어주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스카우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 스카우트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서울에 있는 세문안, 영락교회, 종교교회 이런 유수한 교회들이 스카우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카우트 안에 이사진들, 커미셔너진들이 거의 다가 목사님, 장로님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 대통령이 탁월한 또 아주 스카우트의 그 미국에 가면 최고 계급이 이글 스카우트라고 그러는데 이글 스카우트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겠다 그랬더니 안 받겠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우리나라를 볼 때 여기서 훈장 받는 게 그렇게 영예스러웠는지 무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스카우트에서 무궁화 금장을 드리겠다니까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부 요원들이 깜짝 놀랐죠. 야, 스카우트가 도대체 뭔데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반겨하는가? 그래서 물어보고 스카우트가 이렇다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니네들만 하냐? 전국적으로 다 해야지. 그래서 이제 훈령이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각 시도에 교육감이 연맹장을 해라. 그리고 중등 과장이 사무국장을 해라. 학교마다 다 스카우트를 해라. 그래서 스카우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스카우트가 관주도가 되어지고 학교 위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들이 나와서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스카우트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주일에 집중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한 성수주일 때문에 점점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저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미국 스카우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합니다. 부모들이 대장도 하고 돌아가면서 부대장도 하고 섬기면서 또 부모들이 대부분 다 스카우트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스카우트 운동을 하면서 스카우트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우리 교단에 미국의 웨슬레안 교단의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덩치가 아주 이만한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나보고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 뭘 드시겠느냐 했더니 뭘 주셔도 좋은데 쭈그리게 앉게는 하지 말라. 제발 의자에 앉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통역하러 오신 목사님이 스카우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우리 아들 이걸 스카우트 만들려고요. 제가 막 섬에 캠프도 따라가고 제가 얼마나 스포트를 해줬는데 우리 아들은 떨어졌고 우리 집사아들이 이글 스카우트가 됐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이글 스카우트가 되려면 뭔가 사회봉사,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하루는 이 녀석이 오더니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잔디를 드러내고 거기다 모래를 갖다 놓고 타이어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아이들 모래
놀이장을 만들어 주겠다 하더랍니다. 장로님들이 난리 났죠. 멀쩡한 잔디밭을 왜 파 뒤집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글 스카우트 되겠다고 그러잖아. 이글 스카우트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영예스러운데. 참고로 미국의 이글 스카우트가 되어지면 진급하는 날 미국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 축하 소신을 보내옵니다. 대통령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교육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스카우트를 키워왔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이 바르게 보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 부모들, 그리고 옛날에는요, 제가 스카우트를 얘기하러 가면, 저 목사님요, 저 옛날에요, 저도 스카우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카우트가 좀 잘못 인식되고 잘못 전달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뽑았을 때 뭔가 스카우트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있어야 옷도 사 입고 뭐 장비도 사고, 그리고 뭐 캠핑도 가고 뭐 잼버리도 가고 그러지 않겠는가 해서 있는 집 아이들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집 애들이나 하고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요새는 우리 여러분 가정에 텐트 하나 없는 집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요새는 대세잖아요. 아이들하고 텐트도 가고, 그런데 가서 텐트 치고 밥 끓여 먹고 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카우트는 거기에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1920년에 교육부와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그리고 문화방송이 함께 주최하는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이라는 그 상에 응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것을 PT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 30명 이렇게 쭉 심사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저 치프님 잘 압니다. 저도 어릴 때 스카우트 했어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 당신은 밖에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인성교육 대상을 받아간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성교육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제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생활화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생활이 점검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계 171개국이 함께 100여 년 동안 함께 해온 스카우트 운동이다. 여기에 보면 핵심 가치가 있다.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교육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의무를 강조하겠느냐 말이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표에 보면 차리고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준비하자. 그리고 이제 1일 1선,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 하자. 그런 우리가 핵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압니까? 주자학이라는 것입니다. 주작의 가르침이 뭡니까? 선지후행입니다.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행하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갑론을박하고 서로 드립다 싸우고, 그렇게 조선 500년을 그렇게 말아먹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흥하게 되어지는데, 그 양명학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지행합일입니다. Learning by doing이에요. 스카우트 정신과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면서 배우고 또 행하면서 깨우쳐가는 이런 것이 양명학이었는데, 조선 말입에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십니다마는 거기에 실사구시, 실학파들이 이걸 강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카우트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가 늘 목회를 하면서 답답한 것이 뭐냐면, 아멘 순종은 잘하는데, 아멘 듣기는 잘 듣는데, 아멘 깨닫기도 하는 것 같은데 행하지 못하는 것, 순종이 부족한 것, 이것이 늘 안타까웠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와 그리고 우리가 쇠마 교육을 함께 잘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부영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스카우트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스카우트 센터가 있습니다. 저 칸테르스텍이라고 하는데 스위스에 있어요. 원래 그 등산철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목조 건물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철도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누구인가 공익을 위해 주고 싶어서, 잘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우리 스카우트 총재 베이든 포엘이 가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얻어서 운영을 해요. 스위스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스카우트들 가운데 한 달은 없고 석 달, 6달, 1년, 2년 봉사하는 스태프들이 와요. 빙의값만 해갖고 오면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 해결해줘요. 그리고 여름에 또 많은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캠프하러 와가지고 돈이 많이 모이면 용돈도 주고 비행기 값도 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거기에 3개월 가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오픈날 스노보드를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간 거죠. 스키장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타고 내려올라오는데 재밌으니까 조금 타다가 그 다음에 막 언덕으로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요. 가서 그 스노보드를 메고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도 눈 저기도 눈, 도대체 제가 찾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게 바로 그 조난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죽는 순간에 아빠가 반장 훈련할 때 그런 데서 조난을 당하려면 밑으로 기어 내려가려고 애쓰지 말고 높은 데로만 찾아 올라가라. 그래서 높은 데로 찾아 올라가다가 보니까 칸테르스텍 센터의 깃발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소천을 하시는데, 목요일 날 자식들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막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크럭크럭 하다가 여기에 가래가 막히면서 그냥 숨이 콱 넘어가면서, 나는 운명하시는구나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또 스카우트입니다. 이 친구가 턱 올라가더니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칵 하고 터지더니 숨이 다시 돌아와서 막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보시고 그리고 운명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CPI, 심폐소생술, 저거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왜 나는 그 순간에 운명하셨다 이 생각만 났을까? 근데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잼버리 때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애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가래가 툭 넘어가는데 동생이 올라가서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나서 동생도 보고 행복하게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날따라 이 녀석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아세요? N이라고 플라스틱 만드는 거, 그게 다 부서질 뻔했어. 얼마나 막 열심히 세게 하든지. 그런데요, 이런 훈련, 이런 교육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몇 분 하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50분. 네. 우리 목사님 공수부대죠? 특전사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 20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20분. PPT를 보면서 스카우트 역사 잠깐 스카우트 얘기를 하고요. 여기쯤 할게요. 여기쯤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앞으로 스카우트를 정말 꼭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제 얼굴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스카우트를 54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 선배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스카우트 선배 하면 모르면 간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말씀을 전할 텐데, 저 나름대로의 오늘 고민을
또 교회에 접목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 개선문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점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획기적인 그러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희망을 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노하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좋은 나눔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전사님 PPT 한번 보내주실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상품을 안 갖고 왔네.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 누구겠어요? 스마트 포인트 있으면 좋은데. 그냥 제가 말하면 그냥 해주실 수 있죠? 김민기입니다. 그거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김민기예요. 김민기 씨 알아요? 치미스리 올해 50주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 사진을 올려줬더라고요. 다음 사진요. 저기 보면 여러분 쪽에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김민기고 제일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때가 1991년 고성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장에서 같이 이렇게 섬겼던 때에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김민기 씨는 서울대 미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양희연이 히트한 곡들을 거의 다 써주셨고요. 본인의 아마 그 디스크는 한 장밖에 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그림을 전공했지만 그림은 그리지 않고 작곡은 했지만 노래는 부르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있게 되는데 올해 새로운 디스크를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 사람이 바로 베이든 포엘입니다. 우리가 BP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이든 포엘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천문학과 수학에 아주 능한 그런 분이셨고요.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다 목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공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쁘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요.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차티스 학교라는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사격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베이든 포엘은 그림도 잘 그리고 연극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스파이 활동도 잘하고 추적도 잘하고 얼마나 다재다능한 분인지 몰라요. 딱 스카우트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관학교에 나와가지고 육군 소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참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 남미에 갔을 때에 보어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 보어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일찍이 네덜란드가 들어가서 그 길을 점령하기도 했고 거기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데 영국이 군함을 들이대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기 줄루족의 추장이었어요. 사카줄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저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양날 있는 도끼처럼 생긴데 그것을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감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이든 포엘이 저걸 갖다가 갖고 싶어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나중에 저걸 빼앗아 왔다는 얘기도 있고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딱 하나님과 베이든 포엘 자신만 알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스카우트 활동을 다 끌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워낙 숫자가 많아지니까 혼자 할 수 없어서 대장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대장들을 훈련시키고 자기에게 훈련받은 사람에게 가죽줄에다가 저 비즈라고 그러는데 저 염주를 2개씩 끼워서 목에다 걸어주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우드 배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드 배지 코스를 마치면 저런 걸 달아주죠. 이제 스카우트에서는 참 전통적인 물건입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페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남아공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보츠와나에 이 마페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중심지입니다. 농산물 집산지고 그곳을 수비하는 수비대장인데 대령으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다른 전투에서는 참패를 했는데 베이든 포웰이 이렇게 탁월한 그런 지휘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에 수비에 성공하게 되어지면서 영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 전쟁의 그런 사파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바로 1907년에 처음으로 베이든 포웰이 실험 캠프를 했던 겁니다. 20명의 이 소년들과 함께 열게 되었는데 여기가 스카우트의 캠프요 시작이 된 거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가 브라운시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조그마한 사유지입니다. 거기를 빌려서 캠프를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거기를 쭉 돌아보면서 실제로 그려온 그림이기도 하고요. 넘어가죠. 브라운시 아일랜드. 그날 처음 캠프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상세하게 있고요. 또 지나가죠. 이게 푸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카우트의 태동, 스카우트의 시작을 알리는 베이든 포웰의 첫 번째 신호였다고 해서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는 것인데 저도 이거 몇 번 불어보는데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익숙해지려면 한참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상징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죠. 이것은 제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것은 저거예요. 그 1회 세계 잼버리가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넘어가죠. 이거는 뭐 무슨 그림인지 제가 잘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베이든 포웰이 퇴역하고 나서 스카우팅 포 보이스라고 하는 소년들을 위한 스카우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듭니다. 아직 스카우트가 시작하기 전에요. 그런데 이 교범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센세이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증보판을 내게 되는데 저 그림을 직접 베이든 포웰이 그렸다고 그럽니다. 넘어가죠. 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우트가 이제 점점 단세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참고로 지금 현재로 세계 5,700만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2개국이 여기에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 보죠. 이제 걸 가이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캠프를 하는데 스카우트들이 모이는데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니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걸 가이드, 걸 스카우트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걸 스카우트, 걸 가이드가 어떻게 다르냐? 영국 영향을 받은 나라는 걸 가이드라 그러고 미국 영향을 받은 스카우트는 걸 스카우트라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름을 붙여줄 때 이 영국의 인도에 주둔하던 유명한 부대 이름이 가이드 부대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이드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가이드가 인디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미국은 걸 스카우트라 그러고 걸 가이드라고 그럽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컵 스카우트, 컵 스카우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유년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뭐 타이거 컵스라도 그러기도 하는데 이 컵 스카우트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렐 파크라고 하는 데인데 기렐 가문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이 영지를 거기 막 2차 대전 때 폭격도 맞고 막 그런 곳인데 그곳을 갖다가 이 스카우트에 기정을 해줬어요. 참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이제 영국 스카우트 본부도 있고 우리가 가서 뭐 몇 박 며칠 묵고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큰 그런 그 공원 같은 곳인데 세계 훈련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넘어가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1회 세계잼버리가 런던의 올림피아드에서 열렸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지나가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세계 잼버리 얘기 같고요. 세계 사무국 얘기인데, 이제는 저는 카나다에 있다가 제네바로 갔다가 우리가 좀 아시아권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걸 쿠알라룸푸르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욕심을 부리기는 우리 인천 송도에다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하고 다 얘기가 돼가지고 그 직원들 아파트만 좀 해주라. 그리고 건물의 관리비만 좀 내주라. 그러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을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본부를 가지고 오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가지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말레이시아로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자, 넘어가죠.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열린 세계 총회에서 아태 총회에서 제가 디스팅기스드 어워드라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그런 훈장을 받았을 텐데 자랑하려고 그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거 이제 세계 잼버리입니다. 100주년 잼버리 2007년에 영국 런던에서 한 2시간쯤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일랜드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던 귀족 부자가 그 후손들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 하일랜드 파크라고는 도시 하일랜드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그걸 기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골프장으로 쓰고 잘 관리하는 곳인데 우리에게 빌려줘서 거기서 세계 잼버리 100주년 잼버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대표단장으로 우리 대원들을 데리고 저기에 갔던 적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 단장으로 가 있다가 우리 교회 스카우트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방문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배가 살짝 나와 보이네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100주년 잼버리 때 그 국회의원들 세 당 저기 있는 분 가운데 이계진이라는 분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이원희 총재, 그 당시 총재셨는데 대원 외국어 학원의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넘어가죠. 이게 이제 2007년 세계잼버리 할 때 아까 브라운시 아일랜드에서 선셋 세리머니를 하는데 거기에 각국에서 3명씩만 모아다 와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했더라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2015년에 일본에서 열린 세계잼버리에 제가 대표단장이었는데 그때 저 옆에 분이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예요. 그분이 우리가 잼버리 한번 해볼까 하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42도인가 너무너무 뜨거운 날인데 제가 저분을 모시고 하루 종일 다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새만금에서 잼버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세계 총회에서 우리가 이걸 유치를 하게 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저걸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걸 얻었어요. 아프리카 혹은 뭐 남아메리카 같은데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홍보대사를 보내고 막 그렇게 유치 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위상이 참 높고요. 우리나라가 좋은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쪽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럽하고 아프리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묘한 관계가 있는데 아프리카 볼을 잃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원사이드하게 압도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 잼버리입니다. 2019년도 미국에도 열렸는데 웨스트 버지니아예요. 그런데 맥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약 700만 명, 뭐 1000만 평이라고 그러는데 700만 평 정도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를 영구 잼버리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계속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데 참 부러웠었습니다. 넘어가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대회 길을 이양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넘어가죠.
이제 뭐 세계잼벌이고요. 또 넘어갑니다. 세계잼벌이 사이트입니다. 새만금이고요. 새만금 야영장을 지금 이렇게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잼버리를 잘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이제 스카우트를 만약에 시작하면 우리 대원들이 세계 잼버리에 참여하게 되어주죠. 5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5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 올림픽이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민간인 주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 잼버리인데요. 애들이 여기 갔다 오면 막 그릇이 좀 커져가지고 오고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최상열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카우트를 그동안 참 부분적으로 잘해 오시는 수원에 있는 데인데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죠, 목사님? 예. 제가 스카우트를 하게 된 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기주의적이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은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녀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카우트가 선서가 있는데 첫째, 둘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째는 나라와 목사님 뭡니까? 나라와? 제가 이 스카우트를 하게 되는 가장 감동받은 것은 두 번째 선서입니다. 스카우트는요, 항상 남을 도와줍니다.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를 하게 되면은, A가 있어지고요. 아이들이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카우트 대회가 있으면은, 한번 스카우트 대회를 상주에 할 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장비가 있을 것이고, 끝나면 장비를 철수하는데, 그걸 다 차에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무엇인가 하나, 우리가 빠뜨린 것인가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차에 그 물건을 다 내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집사님들 어른들이 가서 그것을 도우려고 하니까 우리 스카우트 학생들이 그 중학생들 걔들이 목사님, 집사님 그만두세요. 우리가 다 합니다 했습니다. 걔들이 그것을 다 합디다. 예. 그리고 한 분은 미국에 잼버리 할 때 중학생들 4명을 보냈습니다. 보름간 보냈는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주일날 보니까 11시 예배인데 전에 제 당회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걔들이 저 당회실 앞에 서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 있느냐고 예배를 끝나시면 집에 가야지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기다립니다. 뭡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잼버리도 있고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도 있고 국내 잼버리도 있습니다. 갔다 오면은요 애들이 굉장히 눈이 열려집니다. 눈이 일본에 이제 잼버리를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잼버리를 갔던 중학생 아버님이 점심 식사 시간에 주일날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왜요? 목사님 때문에 돈을 좀 버렸어요. 저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버렸습니까? 돈을 한 몇천만 원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가 일본 잼버리에 갔는데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외국어를 해야 되겠더라. 외국말을 잘 구사해야 되겠더라.
갔다 와서 아빠 나는 이제 영어를 열심히 해볼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학원에 가도 공부할 의사가 없어서 그리고 공부는 학교에서 늘 20점 이 수준이었었는데 아빠 나는 해보겠다.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중3, 고1 들어갔을 때는 영어가 90점, 100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올해 서울에 경제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것이 애들이 굉장히 활달해지고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애들이 굉장히 그릇이 커지고 예의가 있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스카우트를 하는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교회에 가장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수지에서 스카우트를 하면은 아마 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들 스카우트를 해보니까 한 번은 토요일 날 전부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이제 수원에 행주 산성을 행주 그 행궁이 있습니다. 그 행궁이 있는데 하성 행궁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화살 또 활도 사보고 그런 또 있어요. 그 다니는데 마침 우리 스카우트 대원에 아버님이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이분이 교회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날 자식이 스카우트 하니까 사진을 찍어주러 왔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저보고 목사님 교회가 한 10년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입니다. 스카우트를 하면 지금 8년도부터 했는데요. 지금 와서야 그 학부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보고 처음에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내 자녀들을 보면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한 애가 서울에 경제학과 가던 걔가 한 번은 원래 시험 치고 난 뒤에 저희 교회 2층에 저희 당회실이 있습니다. 2층에 복도인데 그 대원이 학생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절 받으세요 하고 복도에서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한번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공부를 잘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힘 있는 사람이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성이거든요. 사람입니다. 사람 교육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고 또 여기는 또 수지력 하면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도심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교회에 맞게끔 여기서 교육을 시키면 아마 이곳에서 상당한 아이들이 인격과 뭔가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